원엔 환율이 폭등을 했다. 더 살까 다 팔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지금 엔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엔화를 사신 분들이 전부 다 850원대 샀잖아요. 850원대. 850원대 사신 분이 많아요. 저도 95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조금 샀지만 9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 샀고요. 85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많이 샀거든요. 850원대 됐을 때 855원인가요? 그때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게다가 원엔 환율은요. 보시는 것처럼 965.77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엔화를 더 살까 아니면 다 팔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왜 원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르느냐 이겁니다. 일단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엔 환율은 기본적으로요. 달러의 약세가 엔화의 어떤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9월 달에 0.25% 인하한다 이 말에서 아니야. 8월 달에 긴급위원회를 열어서 적어도 0.5%포인트를 인하해야 돼.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이 143.74까지 빠졌습니다. 1달러당 161.68엔까지도 기록했을 때가 지난 7월 3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가 143.74까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의 강세는 지속되고요. 달러의 약세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왜 늦어졌느냐. 오늘 시장이 예상보다 사실은 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긴 하지만 예상보다 더 떨어졌어요. 저는 미국의 블랙 먼데이가 올 거다 그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조금 낮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었고 그 바람에 달러 엔 환율도 143.74엔까지 떨어진 게 다거든요. 다시 말해서 엔화의 강세가 약간 수그러들었다. 달러의 강세가 약세에서 약간 강세로 돌아선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춤주춤 하는 거라는 뜻.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일본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의 기준금리가 0%에서 0.1%였거든요. 그런데 7월에 0.25%로 올렸습니다.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정책 판단에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해져요. 시장이 예측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엔캐리 자금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엔캐리 자금들이. 전 세계적인 엔캐리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엔캐리 자금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서 엔으로 빌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오면 원화로 바꾸겠죠. 엔을. 유럽으로 가면 유로화로 바꾸고요. 미국으로 가면 달러로 바꾸겠죠. 그러면 엔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각 나라에서 엔화를 다 파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슈퍼 엔저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돈도 많잖아요. 작년 말에 137조 5천억 엔이니까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시장에도 주식을 팔고요. 미국 시장에도 주식을 팔고 유럽 시장에도 주식을 팝니다. 부동산도 파는 거죠. 부동산도. 판 다음에 달러를 엔으로 바꾸는 거고요. 엔화를 산다는 뜻이에요. 유로를 엔으로 바꾸고요. 엔화를 산다는 뜻이죠. 원화를 엔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엔화를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엔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요. 수요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더 많은 유로화를 주고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엔화가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엔화가 점점 강해지면 다른 나라 화폐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엔화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지금 원엔 환율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지금 일본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은 충격이에요. 예, 현재까지는 월 6조 엔에 해당되는 장기채를 매입을 해왔거든요. 내년 말까지 3조 엔까지 줄인다는,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다가 테이퍼링에다가 그야말로 충격, 여기에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니 시장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앞으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엔캐리 자금이 어떻게 청산되느냐, 부동산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엔캐리 자금이 어떻게 청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0.25%인데 너도 나도 엔캐리 자금을 청산한다 그러면 세계적인 충격도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면 될수록 원엔 환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엔화에 대한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50원 위로 올라가면 사지 않는다예요. 9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산다.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산다. 95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산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950원을 넘었으니까 엔화를 더 사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 팔 것인가? 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엔화를 강세 위주로 끌고 갈 거니까 저는 계속 지켜가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뭐 자기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시장은 반드시 들여다보고 저는 행동해야 된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외환시장은 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환진 TV를 보셔야 됩니다. 꼭 주변에도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움직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엔화의 움직임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샀고 저도 많이 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지켜보면서 엔화를 언제 팔지 팔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입니다. 살 때도 분할 매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환진 TV와 함께 하시면 더더욱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